자, 금속 결합은 금속의 호돈소일 때, 금속만 있을 때야, 금속만. 이제 호돈소일 때. 자, 금속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외곽 전자를 내놓고 금속의 양이온이 된다. 자, 최외곽 전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하고, 자, 이게 최외곽 전자. 그래서 B가 최외곽 전자고 A가 금속 양이온이 되겠지. 근데, 자, 얘는 금속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외곽 전자가 어디 못 가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외곽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에 최외곽 전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여. 그래서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를 뭐라고 한다? 이 최외곽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자, 최외곽 전자는 마이너스, 자유전자 마이너스.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바로 금속 결합이야. 금속 결합.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매 순간 이 자유전자와 양이온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자, 양이온들 간의 반발력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온은 꼭 기억해야 돼요. 금속 양이온은 고정이 돼 있는 상태. 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의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자, 금속 결합이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봤을 때, 자, 우리 바다 가면은 이제 그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잖아. 그래서 배들이 고정이 돼 있고 그 밑에 바닷물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자유전자라는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의 배들이 정박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전자바다 모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 결합이니까 얘도 금속 결합력이 나오겠지. 그래서 금속 결합력이 크면, 자, 금속의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결합력이 크면 금속의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린 얘를 이제 비교할 때, 자, 비교 순서.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이온 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이온 결합력을 어떻게 비교하더라? 첫 번째, 전하량의 곱이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얘도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전하량의 곱이 커야 돼. 그치? 근데 전자의 전하량은 똑같잖아. 그럼 결국은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이야. 자,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 결합은 세고 금속의 녹는 점은, 자, 높아진다.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량이 커야 돼. 근데 이제 양이온의 전하량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자, 같을 수 있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요 사이의 거리, 두 이온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이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자, 요 사이의 거리니까 결국은 이 양이온의 반지름. 그래서 얘는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 요거 꼭 기억해봐. 우리 결합력 비교하는 거. 자, 결합력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먼저 양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자, 그리고 같으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래서, 자, 우리 3주기 금속 있잖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녹는 점 비교해 봅시다. 자, 어떻게 돼?
1값 플러스 2값 플러스 3값 플러스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자, 녹는 점 비교하는데 모두 다 얘는 1값 플러스 양이온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주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족이 커지니까 반지름이 커진다. 그래서 녹는 덤은 낮아진다. 자, 특히 세슘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녹는 점이 28도씨야. 그래서 세슘은 뜨거운 여름철에는 세슘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자, 25도씨에서 액체인 경우는 수음밖에 없어.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요 예제 봅시다. 자, A는 금속 양이온, B는 자유전자. 기억보기 맞지? 자, 금속은 열 전도성이 굉장히 커. 왜? 이 자유전자가 열을 흡수해서 막 움직이니까 열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음 보기 맞고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최외곽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가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마그네슘은 두 개의 최외곽 전자거든. 그래서 양이온하고 자유전자의 개수비는 1대2. 그치? 이거잖아. 1대2. 그치? 개수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자, 됐니? 다 됐어?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결합과 관련된 물질들 이제 정리할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세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온 결합성 물질.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결정.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해. 고체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하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고체를 결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고체지만 배열은 불규칙해. 그럼 얘를 비결정이라고 한다. 비결정. 그래서 비결정은 유리, 뭐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이 비결정이 되고, 자, 결정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하는 물질, 그리고 이제 금속 얘네들이 이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얘가 고체일 때는 결정이야. 자,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얘를 한 글자로 하면 염이라고 한다. 염. 자, 이건 중화 반응에서 했지. 그래서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걸 염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 자, 먼저 요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다.
그래서 강한 결합이니까 열을 가해서 녹이려면 더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하고, 그래서 녹이는 융의 열이 굉장히 크고, 맞지?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다. 근데 특히 이 녹는 점만 보면 이 녹는 점이 수백 도씨에서 3000도씨 사이야. 그러니까 25도씨에서는 당연히 뭐야?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25도씨에서는 고체 상태로밖에 존재를 못해요. 즉 25도씨 실온에서는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뭐다? 무조건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온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하면 자, 쉽게 부서진다. 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왜? 이런 식으로 봐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막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자, 그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면을 보면은 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돼서 플러스만 1로 개수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그래서 커다란 결정, 덩어리를 이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 힘을 가할 거야. 그럼 힘을 가하면 힘을 받는 이 면이 옆으로 미끄러져요. 그럼 얘가 이온인데 옆에서 툭 쳤어.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간단 말이야. 미끄러진단 말이야. 그럼 미끄러지면은 밑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은 똑같이 있는데, 자, 요 양이온이 요 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그다음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자, 음이온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힘을 받아서 미끄러지면서 같은 이온 간에 뭐가 나타나? 반발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쉽게 부서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지만, 그래서 녹는 점 굉장히 높지만, 끓는 점도 굉장히 높지만, 자, 어떻게 돼?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같은 이온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자, 부서지게 된다. 보일링 포인트. MP가 멜팅 포인트.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전기 전도성. 자,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통틀어서 전기라고 한다. 그럼 전기 전도성은 전기가 흐른다.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음이온이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전하 이동이거든. 자, 그렇다면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이온 결합으로 단단히 붙어 있거든. 이온들이 못 움직이거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근데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 또는 용융 상태를 만들면 어떻게 돼? 액체는 움직이잖아. 유동성, 흐르는 성질 있잖아. 그래서 그 안에 이온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마이너스으로, 음이온이 플러스으로 끌려가서 뭐가 일어나?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전기분해가. 바로 요렇게. 자, 일부 앙금을 제외하고는 물에 녹아 자, 수용액 상태가 돼요.
근데 요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네요. 그럼 이온 결합성 물질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네. 자,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래, 그렇지, 전해질.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은 뭐다? 전해질이다. 자, 이온 결합성 물질은 전해질이다. 자, 이게 이온 결합성 물질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전해질, 그 다음에 특히 전기 전도성 진짜 중요하지. 자, 옆에 예제 하나 볼까요? 자, A하고 B인데 전자빛을 보니까 A가 나트륨이고, 자, B는 염소란 말이야. 그럼 금속, 비금속이니까 요 나트륨은 뭐가 된다? 나트륨 이온이 되고 CL이 염화 이온이에요. 즉 전자를 얘한테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전자 이동은 어디야?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움직인다. 알겠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보면은, 자, 나트륨 이온은 네온의 전자빛을 갖는단 말이야. 10개의 전자. 염화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빛을 가져. 여기 6개 되니까 18개, 얘는 없어지니까 10개. 그럼 이온의 반지름 누가 커? 얘가 크잖아, 이온의 반지름이. 그럼 뭐야? 여기 큰 게 바로 염화 이온이고, 요 작은 게 얘가 바로 뭐가 돼? 나트륨 이온이야. 그래서 A 이온이, A가 1가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고 B 1가 마이너스가 염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가는, 가가 어딨어? 자, 가는, 자, A 작고 나가 크지? 그치? 그치? 살짝. 이렇게. 그럼 가가 바로, 자, 나트륨 이온이고 나가 염화 이온, B 이온이 되겠지. 자, 둘 사이에는 정전기주 인력으로 결합하지. 이온 결합은 고체에선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자, 분자가 돼요, 안 돼요? 분자가 안 돼요. 독립된 입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안 되기 때문에 분자식으로 표현 못한다. 그 무슨 식으로 표현한다? 실험식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 자, 실험식 표현할 때 어떻게 돼? 이온 결합 물질의 실험식 표현할 때 첫 번째,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두 번째, 개수비로 하는데 그 개수비는 전하량의 비와 반대다. 그치? 그래서 알루미늄 산소야. 그럼 3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전하량이 3대2, 개수는 2대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A가 나트륨이온, 그러니까 얘는 NaCl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AB가 돼야죠. 아니?
아니, 만약에 저렇게 해서 이온결합하면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데, 자, 이게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 공유결정. 자,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자가 있지. 그래서 공유결정, 원자결정이 있는데, 자, 얘는 공유결합하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원자 간에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결합을 할 거야. 근데 그 결합이 어떻게 돼 있냐? 무한정 결합이 나타난다. 원자 간의 공유결합이 무한정으로 일어난다. 자, 뭐가 있냐면은 탄소한 다음에 흑연, 다이아몬드가 요게 해당이 되고, 자, 규소, 자, SiO2, 석영. 자, 요 세 개야, 세 개. 그래서 공유 결정은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 흑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규소, 그리고 SiO2, 석영.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 우리가 흑연 한번 볼까, 흑연. 자, 얘는 한 개 탄소 원자는 세 군데에서 단일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원자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끝나면 얘는 그냥 분자야. 왜냐면 결합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탄소 원자는 또 공유 결합을 또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탄소 원자 간의 단일 결합이 무한정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한정 나타나면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뤄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세 군데 단일 결합이야. 그러면 탄소가 결합선이 세 개거든. 네 개잖아, 원래는.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뭐가 남아? 호전자가 남아버려. 그렇잖아. 탄소는 원래 호전자 네 개잖아. 여기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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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쌍의 공유전자쌍을 갖는다면 호전자 하나가 남잖아. 그래서 이 탄소 원자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호전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호전자가 있는데, 자, 이 호전자끼리 반발력에 의해서 얘가 마치 금속의 자유전자처럼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호전자가 금속의 자유전자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흑연은, 자, 공유결합 물질은 자, 흑연 빼고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어. 공유결합 물질은. 근데 흑연은
호전자가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니까 유일하게 비금속 물질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알지? 흑연이. 그리고 정육각형의 벌집 구조를 가지죠. 자, 다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판으로 돼 있어. 계속 연결된 판이 있겠지. 그럼 밑에도 또 판이 또 와. 요 판이 또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이 층층이 쌓여 있는, 자, 판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판과 판 사이에는 굉장히 약한 인력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부서진다. 아주 잘 부서진다. 우리 샤프심 쓸 때처럼. 그래서 이 판이 부서지면서 판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글씨가 나오는 거야. 알지? 바로 요렇게 된 게 바로 흑연이다. 흑연.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게 흑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자, 한 개 탄소 원자는 4개의 단일 결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탄소로 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끼리 계속 공유 결합하면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 자, 얘는 호전자 있어, 없어? 없지? 그 전기 전도성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흑연이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한 개의 판을 가지고서, 자, 넓게 펼치는 경우가 있고, 자, 원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흑연의 한 개의 판을 넓게 펼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핀. 자, 원통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얘를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해요. 자, 흑연 다이아몬드. 자, 너 1학년 때 그 지각 규산형 광물 기억나? 그게 SiO2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정은 바로 요건데, 자, 얘를 열을 가해서 녹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결합력에서 가장 강한 것은 공유 결합력이 가장 세다. 알지?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이고, 금속 결합력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자 간의 힘이 돼요.
그렇지?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흑연을 녹이려면 어떻게 돼? 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자, 얼마나 높을까? 3000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는 실온에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얘는 고체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매우 높아. 자, 두 번째. 자, 흑연을 제외하고는 자,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 없다. 고체든 액체든 자,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그리고 단단해. 그러니까 단단하다고 해서 이게 안 부서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수려면 굉장히 큰 힘을 가해줘야 된다. 손으로 다이아몬드 안 부서져. 망치로 두들겨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자, 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얘네들을,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녹일 거야. 그럼 다이아몬드가 얘네들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물이든 어디든 용매. 그럼 얘가 끊어져야 되거든. 끊어질까? 안 끊어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에도 용해성이 없다. 자, 그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은 생각해봐라. 우리가 보통 물에 안 녹아. 어떤 물질이 그럼 어디에 녹아? 기름에 녹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용성 아니면 지용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에 안 녹으면 지용성, 기름에 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름에 녹으면 물에 안 녹아요. 그치? 근데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는 게 있어. 우리는 그걸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용해성이 없어. 그 문제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없어. 그럼 얘는 기름에 잘 녹겠네? 아니. 용해성 자체가 없어. 어떠한 용매에도 녹지 않는다. 녹으면 큰일 나죠. 다이아몬드. 그 비싼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어. 공유 결정. 이게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이 두 가지가 나와서 그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놓고서 둘의 차이가 되는 것을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헷갈리거든. 자, 됐니?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의 먼저 첫 번째 공유 결정이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분자. 자, 분자가 있어, 분자. 자, 분자는 공유결정 무한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분자는 공유결합이 제한이 돼 있다.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수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지. 자, H2, H2가 있으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다 수소 분자라고 해요. 이걸 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분자는 독립된 입자구나. 왜?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래, 독립된 입자구나. 다시 말해서 분자 간에는 화학결합이 없다. 자, 화학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자, 단지 그냥 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그래서 약한 인력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을 뭐라고 그래? 얘를 분자 간의 힘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거를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자 간 힘이 제일 작아.
분자하는 힘이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자하는 힘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매우 낮단 말이에요. 즉 25도씨에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 모두 다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자, 외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부서집니다. 얼음 생각하면 돼. 얼음, 알겠지? 얼음 우리가 이빨로도 부술 수 있잖아. 그쵸? 이빨로도 우리가 깨서 먹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빨 깨져요? 이빨 깰 수 있어? 아니, 이빨이 깨져. 자, 바로 그 차이지. 자, 그리고 이 분자는, 자, 공유결합소 물질은 흑연 빼고는 뭐라고 그랬지? 전기 전도성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흑연을 뺀 나머지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일단은 정리했죠. 다섯니. 자, 일부 분자가 물에 녹아. 자, 일부 분자가 물에 녹아. 자, 분자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 분자가 물에 녹아. 자, 근데 두 가지로 할게. 포도당, 설탕, 에탄올. 자, 이러한 것도 물에 녹고, 염산, 질산, 황산. 자, 이러한 것들도 물에 녹고. 그치? 근데 차이점은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포도당이나 설탕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근데 얘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설탕, 에탄올은 물에 녹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지. 뭐라고 한다? 비전해질. 그치? 그 다음에 염산, 질산, 황산, 얘네들 물에 녹아서 전류가 전기가 통하니까 전해질.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우리 중화반응에서 했잖아, 이거. 그렇지? 이온화되지. 그래서 일가산, 이가산 막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 이온화가 잘 되는 걸 강산, 강전해질. 이온화가 조금밖에 안 돼. 전류의 세기가 약해. 약산, 약전해질.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 중에 두 번째가 분자야, 분자. 그러면 구분해야지. 자, 얘가 공유 결정이냐, 분자냐,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하는 물질에서 탄소, 규소, SiO2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에서 자, 뭐를 제외한 탄소, 규소, SiO2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전해질은 바로 이제 요 산 같은 거, 그다음 이온 결합 물질. 자,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 전해질이 된다. 자, 별건 없어. 이 문제는. 자, A가 뭐지?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B 이가 마이너스 G. 그러니까 얘는 산화이온. 자, 얘는 플로린 원자고. 자, 1가 플러스 2가 나트륨 이온. 맞니? 그래서 B가 산소, C가 나트륨이지. 그러면 B2 O2지, A2는 F2입니다. 이중 단일. 맞잖아요. 그 다음에 A 반지, A 마이너스 플로리나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그럼 얘네들은 모두 10개 전자잖아. 자, 그러면 반지름은 원자번호 작은 게 크지. 맞지? 자, A와 C. 그러면은 A하고 C니까 플로린 나트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NaF니까 CA가 돼야죠. 자, AC는 안 돼요. 알겠지? 네, 맞아. 자, A와 B의 화합물. 자,
OF는 OF2가 있고 O2F2가 있다. 그치? 자, OF, O2F2. 자, 다중결합, 이중결합 없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단 말이야. 눈이 껌뻑이네? 뭐 졸리구나. 자, 그럼 B와 C는 뭐야? 금속, 비금속이니까 액체 상태, 전기 전도성 있잖아요. 이온 결합이니까. 자, A, B니까 O하고 F잖아. 그럼 OF2하고 O2F2밖에 없거든. 자, 이거 구조식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모두 다 단일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 없어. 응? 뭐가? O2는 이중이지. 근데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잖아.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플로린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OF2, O2F2 밖에 없거든. 근데 둘 다 단일 결합이야. 자, 됐니? 자, 다음 이제 금속 결합. 금속이지. 자, 금속은 내용이 진짜 심플해. 어려운 거 없어. 이거는. 자, 금속은 잘 봐. 자, 얘는 무조건 호론소로만 존재합니다. 알겠지? 호돈소로만 존재해. 화합물이 아니야. 그래서 화합물은 이온결합 아니면 공유결합이다. 근데 금속은 호론소 형태로만 존재하고, 자, 얘네들은 녹는 점이 비교적 높다. 수십 도씨에서 수백 도씨 사이. 그래서 25도씨 실온에서는 자, 수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수은만 액체야. 25도씨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금속하게 되면은 무조건 얘를 떠올려야 돼. 자유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 자, 첫 번째, 광택.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은 무슨 색 광택을 띈다?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은백색. 자, 금속의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해. 가시광선이 빛을. 그럼 얘는 들뜨니까 어떻게 돼? 흡수한 빛을 모두 다 재방출하겠지. 그때 재방출할 때 은백색의 광택이 나오는 거야. 구리는 붉은색, 금은 노란색. 자, 그럼 자유전자 때 뭐가 나타난다?
전기 전도성. 전기가 흐른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속의 양이온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 끌려가겠네? 아니, 얘는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전자 이렇게 지나가잖아. 지나가면서 만나는 양이온하고 계속 금속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만 지나가지 양이온은 안 움직여. 꼭 기억해. 그래서 양이온은 안 움직인다. 자, 열전도성. 열을 가하면은 그 열을 누가 흡수한다? 자유전자가. 항상 에너지 흡수하는 게 뭐다? 전자야, 전자. 알지? 그 전자가 흡수하니까 전자가 막 움직이잖아, 자유롭게.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더 빨리 열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유전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다 부서지잖아요. 근데 금속만큼은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자, 전성과 연성이라는 것이 생긴다. 전성은 퍼져. 자, 연성은 길게 뽑혀. 내가 여기를 힘을 가해서 얘를 이만큼 잡아당겼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해. 자, 이렇게 이동했더니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자유전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유전자들이 계속 금속 결합으로 양이온을 붙잡고 있는 거야, 금속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을 가해서 넓게 펼치든 길게 뽑든 계속 자유전자에 의한 금속 결합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넓게 퍼지는 전성. 파전세 같게 파전. 파전. 연성, 길게 뽑히는 거야. 연실, 연날릴 때 실. 그러면은 딱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뭐 알루미늄 포일이라든가 금박지, 은박지, 자, 구리 전선, 철사줄, 금실, 은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뽑히는 연성.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금속의 특징은 바로 자유전자에 의한 요 성질,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보면, 자, 금속이 광택을 나타내는 것은 입자비, 자유전자 맞잖아요. 광택, 자유전자 첫 번째. 그치? 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자, 마이너스 극으로 A하고 C가 움직여? 이동 안 합니다. 고정이야. 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일몰 속에 들어있는 입자비, 자유전자는, 아이고, 뭐가? 체외각 전자잖아. 자, 같은 게 아니라 1대2가 돼야지. 체외각 전자가 1대2니까.